데이터가 정말 뒤죽박죽 섞여서 혼돈 그 자체일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멋진 교향곡처럼 자동으로 착착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에어플로우와 스노우플레이크, 이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아주 복잡한 데이터의 흐름을 지휘하는 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비유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실게요. 뭐냐면 에어플로우는 데이터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지휘자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분석하는 스마트 창고다. 이 그림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오늘 모든 이야기가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데이터가 왜 혼돈에 빠지는지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두 명의 영웅을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휘자와 스마트 창고가 대체 뭔지 제대로 알아보고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탄생시키는지 그 과정을 기획부터 개발까지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일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최적화하는지,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1장, 데이터 혼돈과 두 영웅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무려 100개나 되는 쇼핑몰의 데이터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거대한 도전 과제인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매일 밤 12시만 되면 100개 매장에서 데이터가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포맷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어디는 엑셀, 어디는 CSV, 또 다른 데는 자체 DB. 이걸 밤새 어떻게든 정리해서 아침 9시에 딱 맞춰놓으면 이번엔 분석가 1000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서버가 거의 터지기 직전까지 가요. 여기서 데이터 하나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침 보고서는 그냥 텅 빈 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골치 아픈 수준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멈추게 하는 진짜 악몽인 거죠. 이런 대혼돈 속에서 데이터팀의 머릿속은 딱 세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첫째, 순서 제어. 이 수백 개나 되는 작업들 도대체 어떤 순서로 돌려야 하고 중간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자동으로 다시 돌리게 하지? 둘째, 대용량 저장. 하루가 다르게 쌓이는 이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물리적인 한계 없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까?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빠른 조회. 수천 명이 동시에 물어봐도 어떻게 1초 안에 답을 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자, 2장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줄 두 명의 영웅, 지휘자와 스마트 창고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바로 에어플로우와 스노우플레이크죠. 이 둘의 역할은요, 정말 칼같이 나뉩니다. 에어플로우는 지휘자처럼 데이터 작업의 과정과 흐름을 총괄해요. 이 작업 다음에 저 작업하고 저거 실패하면 다시 해,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스마트 창고답게 데이터 자체의 저장과 분석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프로세스를, 다른 하나는 데이터 알맹이를 담당하는 완벽한 분업인 거죠. 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에어플로우는 에어비앤비에서 시작된 오픈소스고요. 핵심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주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많이 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나요? 아니요. 얘는 오직 흐름만 지휘할 뿐입니다.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상용 서비스고 SQL을 기반으로 해요. 데이터 저장이 핵심 기능이니까 엔지니어는 물론 분석가, 과학자까지 모두가 사용하죠. 스노우플레이크가 시장을 뒤흔든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저장 공간과 계산 능력을 그냥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더 저장하고 싶으면 비싼 계산 능력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사야 했거든요.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분석팀이 아무리 무겁고 복잡한 쿼리를 돌려도 가상 웨어하우스라는 독립된 계산 엔진을 쓰기 때문에 개발팀 작업 속도에는 1도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자, 3장입니다. 파이프라인의 탄생. 그럼 이제 이 두 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손을 잡고 협력하는지 그 과정을 기획 단계부터 개발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설명하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좁아 터진 트럭 안에서 요리하지 말고 웬만하면 크고 좋은 산업용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ETL 방식은 데이터를 옮기는 좁은 통로, 즉 트럭 안에서 모든 변환 작업을 다 끝내야 했어요.
근데 요즘 대세인 ELT 방식은 달라요. 일단 날 재료, 즉 원본 데이터를 전부 거대한 주방, 스노우플레이크로 옮겨놓고 그 안에서 강력한 화력과 도구를 써서 요리, 즉 변환을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겠죠? 이 현대적인 데이터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추출. 에어플로우가 백매 개 매장에 흩어져 있는 원본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서 클라우드 저장소 같은 곳에 잠시 쌓아둬요. 두 번째, 적재. 여기서도 에어플로우가 특정 명령어를 써서 이 원본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거대한 주방으로 아주 빠르게 복사해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변환. 이때 에어플로우가 쥐봉을 딱 들고 스노우플레이크 내부에서 SQL이나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원본 데이터가 분석하기 좋은 반짝이는 금괴로 바뀌는 거죠. 바로 이 표에 두 도구의 완벽한 협업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진짜 완벽한 분업이에요. 보세요. 기획 단계에서 에어플로우는 파이프라인의 전체적인 흐름과 스케줄을 짜고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의 구조, 즉 스키마를 설계합니다. 개발에 들어가면 에어플로우 쪽에서는 파이썬으로 작업 흐름을 코딩하고 스노우플레이크 쪽에서는 SQL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변환하죠. 마지막 운영 단계에서는요. 에어플로우는 파이프라인이 잘 돌고 있는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쿼리 성능이나 비용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과정과 데이터, 역할이 정말 명확하게 나뉘죠? 자, 4장입니다. 메일의 공연, 즉 운영과 최적화. 파이프라인을 멋지게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의 진짜 실력은 바로 지금부터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의 하루는 사실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작업에 빨간불이 딱 떴어요. 어떡하죠? 바로 에어플로우로 달려가서 로그를 보고 전체를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실패한 그 작업만 콕 집어서 재시도합니다. 이번엔 쿼리가 너무 느리다는 불만이 들어왔어요. 그럼 스노우플레이크로 가서 클러스터링 키라는 걸 설정해요. 이건 데이터를 특정 순서로 미리 정렬해둬서 찾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죠. 어이쿠, 누군가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를 날렸네요? 괜찮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타임 트래블 기능, 말 그대로 시간을 되돌려서 데이터를 순식간에 복구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테스트 환경이 필요할 때 비싸게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할 필요 없이 그냥 공짜로 즉시 똑같은 복제본을 만드는 제로 카피 클론이라는 마법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5장입니다. 미래의 데이터 교양곡. 2026년 현재와 그 이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핵심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통합. 이제는 스노우플레이크 안에서 복잡한 코드 없이 그냥 SQL만으로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불러내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가 됐어요. 둘째, 자율주행 파이프라인.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네요? 하고 스스로 재설계까지 해주는 거죠. 셋째, 서버리스와 옵티마. 점점 사람이 직접 성능을 튜닝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의 속도가 더 실감 나실 거예요. 바로 지금 2026년 AI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하는 건 이미 표준이 되어가고 있고요. 불과 2년 뒤인 2028년이 되면 AI가 웬만한 파이프라인은 직접 만들어주고 스스로 고치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2031년쯤 되면 데이터 플랫폼이 거의 완전한 자율성을 갖게 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코드를 짜는 노동에서 벗어나서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목표를 정의하는데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AI가 지휘자 역할도 하고 스마트 창고 관리자 역할까지 다 하게 된다면 미래의 데이터 전문가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엄청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